구독, 좋아요. 한중 정상회담, 이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주가 오른 게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 결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번에 뭐 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 긍정적인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예.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게임이라든지 엔터주들이 올라야 되는데 오늘 그 관련 종목도 다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올랐단 말이에요. 예, 안 올랐습니다.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종목들은 안 올랐고 어허. 오늘 저렇게 오늘뿐만 아니라 뭐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가져놨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예.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샀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1조 2천억 정도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저기 오늘 딱 보시면 수급 보세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요 딱 세 개만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만 거의 한 8천억 이상 매수를 오늘만 아니 자릿수가 다른데요? 예. 매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달만 놓고 보면 지금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총이 한 375조가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13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여도라고 하는 건데 기여도가 88%. 이 말은 아니 무슨 말이에요? 90%라는 얘기는 예. 지금 삼성전자, 주가 SK 하이닉스가 오른 거예요. 4,500까지 지금 코스피 오른 거에 90%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뭐 정책적인 부분 이게 아니라 예. 그냥 지금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지금 풍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현재는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만 원활하게 생산을 하니까 그 결국엔 거기에 대한 수혜주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코스피의 상승을 이만큼 만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젠슨왕 CEO예요. 젠슨왕 CEO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메모리가 너무 모자란다. HBM이 모자라서 오히려 AI가 안 돌아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그만큼 해서 삼성전자를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정부의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명확하게 아닙니다. 그건. 네. 그러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수확을 본 거는 한국의 기업들이 아니라 샤오미겠네요. 그렇죠. 전 저 사진을 보고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아니 만약에 저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갤럭시를 들고 했으면 어우. 괜찮은데 저거 그냥 완전 광고 영상이죠. 그러니까 예. 저게 샤오미 광고 해주고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 가서 외교를 할 거면 차라리 우리나라 갤럭시를 써야 되는데 저걸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갤럭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본인들 아이폰이구나. 아이폰을 맞아. 쓰니까. 맞아. 보안 네. 때문에 아예 갤럭시를 안 쓴대요. 예. 그래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샤오미를 저렇게 해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미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이제 샤오미를 줬잖아요. 저걸 이제 선물을 해줬으니까 예. 이걸 이제 찍는 건데 근데 굳이 저 자리에서 저걸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저 사진 하나가 어찌 보면 기업에게 저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갤럭시였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저 사진을 굳이 샤오미를 찍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하고 뭐 그리고 뭐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이야기도 하셨다면서요. 짜장면 먹는데 우리나라 짜장면보다 더 건강한 것 같다. 아니 그냥 중국 짜장면 또 우리나라 짜장면과 다르게 그냥 중국 맛있네요라고 하면 짜장면은 되잖아요. 뭐 베이징에서 중국 짜장면이랑 그냥 계속 그냥 액수 먹고 있어 진짜.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용감해. 왜 그걸 굳이 거기서 짜장면 우리나라 아유. 짜장면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체적인 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물론 이거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발언 이후에 삼양 식품의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네, 급락했습니다. 물론 근데 그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시기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어쨌든 오늘 삼양식품의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야, 요 사진 만들어주면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갤럭시보다 사진 잘 나오네. 뭐 이런 소리 했으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나오겠냐고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식 그러니까 소위 저 민주당 쪽 지지하는 분들은 주식 올랐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사실은 물거품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예. 뭐 충분히 주식 상승의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체감이 가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아니면 반도체가 아닌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감할 수 없어요. 대부분은 안 올랐단 말이죠.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면 실질
실질적으로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잘해가지고 이게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강하게 밀었던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아, 예. 근데 지주사 관련 종목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승에 기여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되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생각보다 안 올랐다는 말이죠. 결국은 상법 개정과 관련 별로 관계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서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뭐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던 거죠. 예. 아유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처럼 한 300% 오를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 그 샤오미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쇼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냥 더 올라가지 못했네요.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실 미국이 이 우리나라 두 반도체 네. 기업에 목줄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주요 장비들이 네네. 대부분은 미국 제품들이 많습니다. 어허. 뭐 물론 뭐 그 가장 중요한 노광 장비 같은 ASML은 네덜란드 회사긴 하지만 네. 결국은 네덜란드도 이 ASML을 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 때 들어가는 기술이 미국 기술이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네덜란드 역시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이거를 이 노광 장비를 수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만약에 지금 반도체를 생산할 때 검사가 필요한데 그 검사 장비의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KLA라는 또 미국 회사고요. 아하. 그다음에 뭐 식각 장비라든지 이런 반도체를 만들 때 뭐 깎고 뭐 증착하고 이런 많은 공정의 핵심 장비를 램리서치라든지 그다음에 AMAT라고 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꽉 잡고 있어요. 물론 일본의 뭐 텔 같은 회사들도 일본 회사들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동맹국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수출하지 마라 하면 일본 역시도 우리 장비도 수출을 못 하는 거고 어허. 그다음에 장비는 어쨌든 미국이 완전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소재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소재는 대부분은 또 핵심 소재는 일본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물론 그 우리가 한때 그 일본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서 국산화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게 만족스러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일본을 배제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 마음이 한국을 이거 혼 좀 내줘야 되겠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혼내주는 거 지금 좋아하시잖아요. 예. 까불지 말라고 하고 계신 말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 한국에 지금 반도체 수출 지금 이거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장비 수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노광 장비 수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소재 같은 거 수출 못하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계속 말씀드린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예. 근데 뭐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제 이 미국 눈밖에 나는 오늘 또 보니까 서해에서 지금 중국군이랑 지금 그 훈련한다면서요. 그 이런 것들이 미군 눈앞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서해에서 우리나라 군과 중공군이 지금 이 훈련한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어찌 보면 그 이런 미국 입장에서는 신기를 건드리는 거고 이게 쌓이면 나중에 폭발하면 지금 현재 이런 호황 같은 경우도 없다라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수출 관련 잘 되고 있지만 반도체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반도체 수출 못하면 뭐 끝나는 거죠 뭐. 참 큰일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지금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줘놨는데 중국에 그러면 저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장비가 들어가야 네.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갈등을 빚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진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이거를 좀 트럼프가 이거를 그러면 매년 허락을 받고서 그러면은 너희가 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1년짜리 네. 승인을 해줬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래도 좀 많이 진전된 겁니다. 많이 진전된 거예요. 원래는 못 하겠어요. 아예 못하겠다. 원래는 못하게 했는 건데 이번에 그래도 좀 열어줬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중국 쪽을 조금 미국이 약간 이게 느슨하게 풀어주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조금 나아진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또 언제든지 맡길 수 있어요. 그 언제든지 쪼여버리면은 네. 그러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예. 출구 전략을 중국에서 벌써 짰어요. 그래서 계속 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장한 게 아니라 계속 빼고 있었는데 예. SK 하이닉스가 낸드 쪽을 이 중국 쪽에서 아직까지 많이 못 뺐어요. 그래서 좀 핵심 그 공정 라인 자체는 중국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묶이면 삼성전자도 물론 피해를 보는데 아주 근데 SK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큰 피해를 볼 수 있죠.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뭐 미국의 압력이 됐든 뭐가 돼서 반도체 수출을 네. 소재 수출 그러니까 소재 못하게 수출을 하면, 예. 한국에다 안 해주고 또 미국이 중국에다 장비 넣지 마. 네. 중국에서는 더 이상 반도체 생산 못해.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네. 못하면 4,500 주가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만약에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시총 반토막 나야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그 종목 하나의 시총이 예. 코스닥 전체 시총보다 크거든요. 그만큼 됐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500조가 넘습니다. 거의 이제 600조 육박하는 SK 하이닉스가 한- 500조 원짜리가 됐어요? 네,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600조 육박합니다. 시총이. 오. 이제 조만간 이제 SK 하이닉스는 한 800조 정도. 그다음에 삼성은 이게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던 1,000조 원 시대가 나옵니다. 어허. 삼성전자가 1,000조 원 시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반도체 생산 못하면 뭐 거의 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 지금 뭐 14만 전자 네. 됐다. 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뭐 3배 올랐다 그리고 되게 네. 좋아하시던데 이거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갖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포기해 네.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강조하시는 분들이 안미경중 아니야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거를 많이 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예. 지금은 반도체 말고는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결국은 오히려 우리가 중국 제품을 사줄 가능성이 높은 거지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에게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있냐라고 하면 많지 않다라는 거.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AI 경쟁,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중국과 협상에서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아 오히려 우리가 중국한테 반도체를 활용해서. 공급해 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우리가 만약에 공급을 안 해주면 예. 중국 자체 내에서 이게 수급이 안 됩니다. 어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패권이기 때문에 AI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메모리 중에는 HBM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물론 뭐 지금 중국에서 지금 화웨이가 HBM 만들었다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수율이라든지 그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이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중국에 끊으면 미국과의 지금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한테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지렛대 역할로 활용을 해가지고 외교 협상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전혀 활용을 안 하고 반도체 활용 이야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오히려 중국하고 협상할 때 더 강하게 협상을 만약에 했으면 할 수 그러면 있죠. 중국이 이제 뭐 반도체는 그럼 더 이상 중국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딱 해버리면 예. 중국도 거기서 좀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물론 뭐 강하게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중국도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저기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출 그러니까 흑자를 보는 그 흔히 말하는 상품 중에 그냥 가장 큰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예. 반도체는 우리가 안 판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걔들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뭐 HBM에 한해서는 지금 공급이 뭐 딸린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너희한테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금 공급해 줄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할 테니 너희도 뭔가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왔잖아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가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SK 하이닉스가 중국으로부터 좀 약간 좀 탈피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어떤 수출하는 거나 원자재를 의존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탈중국을 했으면 그렇죠.
그럼 훨씬 더 맞죠. 좀 이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 맞죠.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중국 지금 이제 우리가 대체 안 되는 게 히토류 관련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랑 히토류를 엮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굉장히 괜찮은 외교 성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ACBM 관련 공급을 원활하게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 쪽에서는 우리랑 좀 원활하게 공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맺어줬다면 확실하게 제가 보기엔 그 외교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걸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 그 수장들이 이거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충분히 이거 알 것 같은데 그 제가 보기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괜히 중국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뭐 정치색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대한민국의 경제만 보고 생각을 하자고요. 대한민국 경제만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0.8% 성장했고 네. 올해 이제 뭐 1.8 성장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중국의 눈치를 본다면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아니 정치색 다 빼자니까요. 지금 중국 눈치를 볼 때예요, 아니면 미국의 눈치를 볼 때예요? 명확하게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지금 AI 패권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AI 시대고 AI 패권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쪽에 붙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가장 이득을 많이 지금 현재 이득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결국 미국이에요. 그 지금 우리나라 칩을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변압기 이런 것들 다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어딥니까? 미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는 산업 성장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예. 미국과 지금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명확하죠. 그리고 지금 이거 올해 경제 성장률 1.8%도 사실상은 반도체 제외하면 저것도 엄청 낮아져요. 아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밖에 안 나올 거다. 반도체 빼면 1.4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캐펙스 투자가 그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하니까 그 부분이 크니까, 그러니까 저거 빼면 안 되니까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해서는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예, 참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그 의도가 다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도 써놓은 것처럼 중국하고 거래 끊으란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자꾸 미국의 적이 되려고 하는데 너희까지 미국의 적이 되지 말아라. 딱 그런 메시지인 건데 맞죠? 그걸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뭐 중국과의 어떤 반도체를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갖다가 뭐 어떻게 뭐 우리 편에서 이런 소리 못하게끔 딱 그렇죠. 통제를 해버리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또 지렛대 역할로 활용하기 참 충분히 좋은 카드죠. 예.